네, 안녕하세요. 대기업의 멘토 이호록입니다. 자, 오늘은 태용로직스라는 회사 좀 확실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, 여러분, 우리가 이제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지만 사실 다 바쁘시고 직장이 있으시잖아요. 다 알고 있습니다. 좀 실상 다양하고 이런 중요한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기가 일상이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일종의 주식 비서와 같이 좀 나 대신 책임지고 이 종목을 또 파헤쳐 주고 또 내 궁금증을 해소해 줄 사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.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.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일을 하시는 동안은 저는 또 제 1인 이 태용로직스가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 거고요. 또 제가 살아있는 한 이 종목만큼은요, 정말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 24시간 취재해서 기자정신 가져서 전달 드릴 테니까 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. 이번 시간은 또 태용로직스만의 투자 포인트인 테마, 뭐 매출, 전망 다 가져왔으니까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. 자, 첫 영상이기 때문에 이 태용 로직스, 당연히 기본은 알고 가셔야 합니다. 자, 목차로는 기업 설명, 제품과 매출, 좀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일단 이 태용 로직스는요. 이제 국제 물류주선 및 종합 물류 서비스 업체로 좀 국제 물류주선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. 좀 안정적인 이런 석유화학 제품 또 물류 기반으로 경쟁력을 좀 확보 중에 있고요. 또 CIS 지역 뭐 유럽, 아프리카, 뭐 중동 등 여러 나라에 좀 운송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매출 일단 유형에는 용역 매출만 존재하고요. 종합 물류 부분에서는 해외와 국내로 나눠져 있으며 이 국내에 대한 비중이 84%로 가장 많은 것이 좀 체크가 되고 있고요. 또 이 해외에 대한 비중도 8.2%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종속법인으로 인해서의 비중은 13%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. 이 정도는 좀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실 거고요. 자, 보시면 이제 이 종합 물류 이제 품목별로에 대한 좀 세부 사항을 좀 갖고 왔는데 채용 로직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상, 뭐 철도, 트럭, 뭐 터미널 화물 처리비, 항공, 기타를 포함해서 총 6품목을 갖고 있고요. 무엇보다 이 해상에 대한 비중이 제일 크죠. 두 번째로는 이 철도,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디가 있죠? 이 터미널. 자, 네 번째로는 트럭. 자, 나머지 기타 뭐 다섯 번째, 이제 여섯 번째 순으로 이렇게 비중이 잡혀 있는데, 일단 이 해상 운송료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해 봐야 합니다. 아,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당연히 알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면은 이 국내는요, 여러분 내수가 아니라 수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당연히 이 해외는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태용 로직스는 수출 기업이다. 네, 이 정도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일단 운송업이라면은 당연히 이 해상 운임 지수도 좀 체크를 해야 합니다.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지수들은 일단 후행성이에요. 네. 자, 이 후행성이라고 해가지고 체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운송을 해가지고 운임이 책정이 돼서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결국에는 이런 수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다음의 수치들도 어떤 바인더리 안에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중요 수치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.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 위에는 CCFI 지수고요. 이 부분이 잘려서 좀 이렇게 그린 겁니다.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이 컨테이너 태용 로직스는 컨테이너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지수를 많이 봐야 합니다. 이 SCFI 지수가 쉽게 얘기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또 이 BDI 지수 같은 경우는 뭐냐? 벌크선 지수다. 벌크선 운임 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또 때로는 또 경기지표 지수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. 일단은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건 이 SCFI 지수인데 좀 어떤가요? 좀 많이 수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. 지금 이제 세 자릿수 수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, 자, 보시면 그만큼 컨테이너에 대한 운임이 많이 약세라는 거예요. 이 컨테이너 시장이 좀 많이 약세다. 그렇기 때문에
자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할 때 그 안에서 뭐 벌크선을 주로 하고 있는지 뭐 탱크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이런 지수들과 같이 좀 찾아봐야 하고요.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컨테이너 부분이 약세기는 하지만 바닥을 좀 지지고 있다. 좀 바닥 부분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많다. 전체적인 운송업 중에서도요, 여러분. 일단 이 BDI 지수가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. 그 정도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이 태용로직스는 굉장히 발주처, 이 발주처가 빵빵합니다. 일단 대만 정력청, 뭐 미국, 뭐 사우디아라비아, 뭐 인도 등 주요 이제 메리트가 있는 나라에 좀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이 거래처만 보더라도 현대, 삼성, 롯데 등 대기업과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 체크가 되실 겁니다. 그만큼 그래도 약세 시장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가 있고 좀 안정적인 공급망과 수요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무엇보다 이 대만 전력청과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추가 발주 네, 추가 발주가 나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매출에 더 실적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일단 보면은 또 이 태용 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 달러 또 운송업이기 때문에 이 달러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. 일단은 기말 환율 같은 경우는 당분 기말 1344원으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환율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온 겁니다. 일단 환율 자체의 변동성에 따라서 1% 상승 시 하락 시에 대한 영향들은 여기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체크하시면 되고요.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 사실 운송업 같은 경우는 유가에 대한 영향 또 달러에 대한 영향, 또 특히나 수입 수출 국가다 보니까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보통 손해를 보는 기업들은,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은 파생 상품을 많이 가입을 해요. 왜 가입을 하냐면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가 올라갔을 때 이제 손해를 보는 기업 같은 경우는 달러가 내려가는 방향으로도 해칭을 해놔야 어, 이 손실금을 메꿀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기본 평균치를 맞출 수 있다는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파생 상품이나 예금, 보험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하는데 태용로직스는 따로 그런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이 태용로직스는 주 거래처들과 거의 대부분 달러로 거래를 한다. 즉, 이 달러에 대한 밸런스가 잘 맞기 때문에 굳이 따로 파생 상품이나 뭐 예금, 뭐 보험 이런 것들은 들지 않았다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태용로직스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자, 2022년 특수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어 부분들이 있죠. 그렇지만 2023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항상 뭐든지 올라가더라도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되고 또 여기서 조정이 잘 안 됐을 땐 떨어지겠지만 또 올라갈 수 있는 또 이 모멘텀 또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정화는 필요하다. 그래도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고 영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방은 그래도 하고 있다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적자가 아닌 것보단 낫잖아요. 그쵸? 예. 적자보다는 낫다 훨씬. 그리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. 이 자본 유보율도 굉장히 건강한 편입니다. 특히 이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 달러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일단은 유가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고 금리 뭐 얘네들이 이제 어떤 장비들을 운용하는데 뭐 리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금리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. 또 달러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. 전반적인 뭐 중국 상황들도 많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됐건 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또 이제 컨테이너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이유는 물동량 증가 때문이에요. 뭐 현재 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또 어찌됐건 뭐 이 석유,
우리한테 필수 이제 소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얘네들은 지금 현재 화학 부분에서도 좀 비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공급을 안정적인 품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에 있어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전반적으로 지금 이 벌크선들이 좀 많이 회복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컨테이너 부분들도 당연히 회복세에 이를 것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로 인해서 물동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얘네들도 매출에 좀 도움이 될 것이고,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좀 완화 정책을 좀 많이 펼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들 내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무엇보다 차트가 지금 완전히 저점 부근에 있는 상태에서 좀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이 구간들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차트와 같이 앞으로의 전망을 섞어서 적정 주가가 어디인지, 또 이제 지지선과 또 저항선 또 추세까지 같이 그려보면서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